서울 지역권에서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는 무료 배달에 대한 이슈성입니다. 이거는 뭐 플랫폼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 오프라인은 거의 다 죽었어요.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에 나가도 꽉 차 있던 곳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료 배달을 방어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면 1인당 객단가가 올라가고 배민이나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배달비와 추가적으로 1인당이 되면 2인당, 3인당, 4인당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를 다 잡은 거죠. 이거 3개 다 하는 사람도 잘 없어요. 이렇게 하면 26년도 망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성장할걸요? 왜냐?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자영업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편인가요? 쿠팡이츠가 배민을 역전했다는 말도 있던데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서울 지역권에서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 사실상 옛날에도 서울 경기 지역은 쿠팡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무료 배달을 하고 나서 이제 역전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민과 쿠팡을 비교했을 때 쿠팡은 1인 배달 위주의 형태가 많았어요. 무료 배달 중에서도. 근데 이제 배민 같은 경우도 무료 배달이 있었지만 지금 격차가 나는 이유가 플랫폼에 대한 패키지화 중에서 쿠팡이 더 우세하다. 와우 회원을 쿠팡을 더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 한 달에 사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지수가 높아졌다. 네. 이제 배민은 사실상 배민 특화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액을 사용해야만이 이제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형식인데 이제 그 부분에서 떨어지고 대신 배민 같은 경우는 배민 페스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상 프랜차이즈들만 살아남게끔 만드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도 푸드 페스타에 대해서 권유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상 저희는 잠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격 대비 할인을 무조건 꼽아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예상했다시피 무료 배달 천국이 된다. 그다음 두 번째 가격으로 이제 치기 시작할 거다. 쿠폰 할인 같은 거죠? 플랫폼마다 경쟁.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쿠폰 할인을 1인으로 쿠폰 할인을 진행이 된다.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은 뭐 이제 1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플랫폼에 대한 지원금을 하면서 활성화를 시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부담은 무료 배달에 대한 이슈성입니다. 이거는 뭐 플랫폼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산업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는 소비자가 배달의 주문 같은 경우가 내가 책자로 시켜 먹었던 것들을 이제 인터넷 플랫폼으로 백화점 형식으로 서칭해가지고 시켜 먹을 수 있다의 개념에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것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안에서 제품을 누르면은 모든 물품을 나한테 온다의 네. 개념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원래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었으면 무료 배달이었는데 이제 진짜 하나 자투리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사도 무료 배달 갖다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있는 지역 그 국내 물류 배달 라이더도 물류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되었지만 그 물류에 대한 활성화 비용이 이게 생산자들 쪽으로 다 몰렸다 부담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들은 이 산업이 바뀐 것에 대해서 지금 일단 인지를 하고 수익성을 어떻게 개선을 시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고민점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 배달은 없어지지 않는다. 플랫폼 뭐 이제 가격적인 부분 정부에서도 규제가 되지 않는다. 일정 지원만 들어가고 있지만 이제는 결과적으로는 살아남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꾸 기계화, 그 다음에 다중매장 이런 것들을 했지만 몇 가지 요소들을 2026년도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 년에 지금 전체적인 요식업이 하향산업이 됐습니다. 사양산업이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사양산업이 된 직종들을 조금 보시자면은 네. 보통 2인분, 3인분부터 시작했던 음식들들 예를 들어서 뭐 피자, 그 다음에 전골, 혼자서 먹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한 개를 주문하지 못하는 것들 네. 것들이 네. 이제 거의 다 사양산업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상권밖에 없어요. 비즈니스 상권에는 사람들이 어차피 가가지고 밥을 먹는 공간입니다. 밥을 먹는 공간인데 요즘에 뭐 점심시간에 많이 먹지 뭐 저녁시간에 가서 또 같이 우후죽순으로 해가지고 같이 먹습니까? 회식도 별로 없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점심시간도 1인으로 먹거나 각각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지금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예시적으로 지금 성장했던 것이 지금 이번 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햄버거예요. 햄버거, 샌드위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개인 1인 메뉴들, 그리고 취향에 맞게끔 먹을 수 있는 것들, 요아정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해서 전체적인 가격이 상승하고 점주들이 배달비를 일정 금액을 제품으로 귀속시켜가지고 판매가 돼서 음식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랐어요. 보통 한 10에서 15%가 올랐죠. 다 올랐잖아요. 다 올랐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시켜 먹질 않죠. 네. 이제 오프라인은 거의 다 죽었어요.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에 나가도 꽉 차 있던 곳이 거의 다 죽었어요. 왜냐? 배달이 더 싸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번 년에 이슈가 됐던 브랜드들을 파고들어 보시죠.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일단 요화정이에요. 이슈가 됐지만 사양산업이 되지 않았죠. 개수가 많이 늘어난 것 그것 대비 하락률이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 서브웨이, 이제 3번째 이제 햄버거 업체들, 네 번째 왓더버거. 왜냐면 저희는 하향이 안 됐어요. 매출이 평균 한 1,000만 원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 추가적으로 개설도 이번 년에 70개 정도 했어요. 다른 것들이 하향할 때 우리는 70개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경기가 더 잘 됐다면 더 잘 될 수도 있었고 경기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전략을 어떤 전략을 펼쳤냐, 여기서 공통점이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혼자 먹는 것들? 그렇죠. 네. 1인에 특화되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 금액이 비싸지만 네. 저희는 약간 아웃백 정책 스타일을 내요. 프로모션을 장기적으로 자주 해서 금액에 대한 할인을 계속적으로 이슈성을 일으켜서 판매 전략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달 프로모션을 하고 각 플랫폼마다, 그리고 이제 홀과 오프라인 포장 각각 할인 정책들을 넣었기 때문에 이슈성을 계속 일으키는 전략을 가져요. 근데 요화정, 서브웨이, 햄버거, 특히 뭐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1인 특화가 되어 있다. 네.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있나요? 개인 커스터마이즈가 된다. 아, 자기 입맛대로. 공통점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면 햄버거 같은 경우는 상추를 더 넣어달라. 그 다음에 새우를 더 넣어달라. 이런 것들이 있고, 사이드들이 주로 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 커스터마이즈의 대표적인 선두주자잖아요. 네. 요화정, 개인 커스터마이징, 그 요화정이 맛있어요. 저도 원래 요화정 왜 먹지? 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일주일에 3번 요화정 시켜 먹어요. 11시에. 그래서 살이 좀 쪘는데, 중요한 거는 요화정이 절대 싼 게 아닙니다. 요화정은 한 개 시키면 4,400원에 4,500원이에요. 네. 근데 몇 개 담으니까 19,000원에. 뭐 이거. 근데 내가 이거 시켜 먹었는데, 뭐야? 비싸네 생각이 안 들어. 내가 담았기 때문에 내가 비싸게 먹는다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매에 현혹이죠. 선택의 현혹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적인 부분에서 왓더버도 다 그렇습니다. 햄버거를 하나 시키면 각각의 토핑을 다 넣을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싼 사이드 메뉴들을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개인 커스터마이저가 좀 돼요. 다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소스들을 또 추가해서 개인적으로 먹을 수 있게끔 이제 또 들어간단 말이죠. 이제 치킨처럼 그렇게 들어간 것처럼 개인 커스터마이즈, 내가 기존에 있는 고정적인 메뉴를 무조건 요거를 시켜 먹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시켜 먹어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를 시켜 먹어도 수십 가지의 구매 변경 패턴이 있어야 거기서 하나당 금액별로 나눠져야 성공한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줄까요? 일본은 판매 상품에 대해서 상업 행위가 상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들은 중국집 가잖아요. 네. 우리는 한 쟁반에 2만 원씩 받아요. 네. 그들은 요리를 한 접시에 6,000원씩 팔아요. 그러면은 물론 조리에서 불편함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똑같이 2만 원을 넣어도 3개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중국집에서. 네. 그럼 이제 우리의 시대는 커스터마이저의 시대가 왔다. 소비에 대한 까다로움이 형성되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지금 무료 배달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1인이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우리가 객단가를 올려야 되죠. 네. 무료 배달을 방어하는 방법은 하나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올려버리면 당장은 무료 배달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낮아집니다. 다만 그것들은 일시적이에요. 선택사항이 없는 강제성 물품에 그 음식들을 계속 시켜먹는 그런 소비자 패턴들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를 시켰을 때 고객이 여러 가지를 추가해서 자기가 금액을 올려서 먹을 수 있는 만족성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를 살 때도 회색만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차를 살 때 색깔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색깔을 고를 수 있다가 핸들도 고를 수 있어요. 네. 바퀴도 고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회색만 나오는 차량과 색깔과 핸들과 벨트를 고를 수 있는 차량을 두 개를 놓았을 때 어디 더 판매가 높습니까? 고를 수 있는 데가 그렇죠. 더 높겠죠. 근데 그것들이 생산할 때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더 까다롭고 네. 주문에 대한 패턴이 그 부분이 요식업에는 안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4천 탕수육에 뭐 비엔나 소시지를 추가하거나 뭐 이거 예입니다. 또 태클 걸지 마세요. 그 예를 들어서 짜장면에 오징어 추가, 그 다음에 불고기 추가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그거에 대한 가격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기본은 5,000원입니다. 기본은 5,000원에서 각종 이제 사이드 메뉴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올라가면 금액이 기존 단가보다 높습니다. 구매 단가가. 왜냐? 사람들은 옛날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만족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구매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보면 돈은 적게 쓰지만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하는 곳들은 돈을 많이 써요. 서브웨이가 싼 게 아니거든요. 싸지 않아요. 뭐 추가하면 한 개당 9,000원이에요. 네. 샌드위치 하나가. 왓더버거도 싸지 않아요. 다만 뭔가를 고를 수 있다. 그리고 그 영역대가
5,000원부터 9,000원대 저희는. 네. 그 다음 그 안에서도 또 추가하면은 만 얼마가 될 수 있다. 슈퍼버거를 만들 수도 있고 가지각색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되면서 핵심이에요. 다시 돌아올게요. 객단가를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누구를? 1인당 객단가를 올린다. 단 강제성을 두면 안 된다. 강제성을 안 두고 1인당 객단가를 상승하는 방법은 하나의 기본 메뉴에서 추가해서 먹을 수 있게끔. 다만 가게에서는 조건이 이 번째 조건, 조리가 간편해야 된다. 조리가 간편해야 되는 거는 재료가 간편해야 된다. 객단가들을 추가할 수 있는 선택 토핑들은 재료가 장만이 간단하고 조리가 간단해야 된다의 공식이 나옵니다. 네. 좀 소름 돋죠? 서브웨이 만드는 거 봤어요? 네. 그거 다 완제품인데요. 간단해져. 요하정, 토핑 추가가 재료 장만해야 돼요. 다른 모든 완제품들을 해가지고 초코쉘밖에 없잖아요. 네. 다른 것들은 쿠키 때려주면 한 스푼씩 넣으면 되죠. 간단해야 된다. 추가 토핑이 되지만 간단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 토핑 같은 재료 준비할 것이 없고 조리를 메인을 할 때 같이 조리가 되는, 그리고 얹어줄 수 있는,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들로 준비하세요. 그래서 1인 메뉴, 핵심은 1인당 한 메뉴에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을 주고, 메뉴 조리는 간단한 재료들로 간단하게 준비해서 바로바로 넣을 수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더 간단하게 자동화를 넣은 거예요. 저희는 이제 또 변경하는 게 오뚜기랑 협업을 해서 소스들을 햄버거마다 자기가 바꿔 먹을 수 있습니다. 기존 햄버거도. 근데 우리는 만약에 소스 변경을 하면 소스를 안 발라주고 소스를 그냥 줘요. 완제품 팩을. 그럼 자기가 원하는 조합대로 햄버거를 만들 수 있겠죠. 소스까지 다양해지고 토핑까지 자기가 골라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해져 있는 버거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조합에 대한 경우의 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조리할 때는 간단해지겠죠. 완제품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지만, 하지만 퀄리티가 안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1인당 객단가가 올라가고 배민이나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배달비와 추가적으로 1인당이 되면 2인당, 3인당, 4인당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그 기존 있는 것들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행위를 해서 기존에 판매했던 품목들이 사람들이 못 고르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거를 갖고 가면서 추가적으로 가죠. 하나의 선택지가 더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복리의 역할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구매 개수가 늘어나고 1인당 객단가가 늘어가고 2인당도 늘어나고 3인당도 늘어가죠. 그러면 단점, 조리가 불편해진다. 네. 그것들은 재료 간단화, 조리 간단화로 해서 만들어라. 그래서 사실 2차 대전이 자기의 상품이 과해져서 식민지화를 해서 그 제품을 팔기 위해서가 주 목적이잖아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이제 강제적으로 우리는 못해서 어떻게 됐나요? 다음 구매 패턴이 좀 더 고객에게 다채로운 것들을 하자. 그래서 이 산업이 변경됐댔죠, 처음에. 우리도 산업이 변경되는 거예요. 산업이 변경됐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전략으로 들어가죠. 우리는 참고로 왓더버거를 좀 설명드리면, 일단은 고객 기준에서 구매 패턴이 다채로워집니다. 두 번째, 조리를 자동화로 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줄어듭니다. 인건비에 대한 방어도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에 대한 이제 행사와 판매 프로모션들이 다각화돼서 판매 전략이 이제 다채로워집니다. 더. 그렇기 때문에 세 개를 다 잡은 거죠. 이거 세 개 다 하는 사람들 잘 없어요. 대기업들도 지금 힘들어요. 왜냐? 물가 상승도 일어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맞추셔라. 크게 봤을 때, 거시적으로 봤을 때 배민 플랫폼이나 쿠팡 플랫폼, 그리고 사람들이 샤브샤브 이런 거 열광했죠. 그것도 전부 다 커스터마이저화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에 잘 살았어요. 왜냐? 그때 다이닝이나 오마카세가 엄청나게 붐이 일어났죠. 그때 촬영했죠. 그때 이미 음식, 식문화, 소비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오마카세 잘 못 가죠. 그러면 어떤 것으로 표출하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사 먹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거예요. 나의 취향대로. 그렇죠. 취향대로. 그러면서 객단가를 잡고 객단가에 대한 우리의 수익률을 방어하고, 추가적으로 요게 이제 기본입니다. 이게 가게 판매 이제 구성이 기본. 두 번째, 자동화해라. 세 번째, 제2의 판매처 만들어라. 세 가지 요건이 형성되고, 네 번째, 판촉에 대한 마케팅을 다각화해라. 판촉에 대한 마케팅을 다각화라는 것은 지금은 하나의 마케팅으로는 부족하다. 여러 가지의 마케팅,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인스타그램, 네이버, 당근, 그 다음에 유튜브, 틱톡, 대표적인 5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거기에 조금 돈을 써서 다각화해라. 사람들은 이 5개 플랫폼을 전부 조금 이용하고 있어요. 안 그런가요? 저도 여기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분산 투자를 해서 효율적인 부분을 조금 하고, 그게 규칙적으로 마케팅을 해라. 그 다음 5번째, 팬덤 확보해라. 단골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단골들 확보는 오해하세요. 그냥 오프라인상에서 오셨습니까? 하면서 뭐 횟집 같은 경우는 지느러미 살 좀 더 주고 단골 확보 맞습니다. 다만 너무 작아요. 혜택이요? 아니요. 단골을 관리할 수 있는 수가 지느러미 쌀을 1000명한테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팬덤 마케팅, 팬덤을 만들어라. 아이돌이 팬덤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세요. 뭐냐면 내가
이 브랜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자주 비치게 만들어내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옛날에는 보통 뭐 이제 한번 구매를 하면 6개월까지 그 정보통신법에 의하면 6개월 안에는 동의를 안 해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6개월 안에 동의를 받고 매주 또는 2주에 한 번씩 문자를 보냅니다. 단 혜택을 담아서. 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문자 보내지 말았는데 요즘에는 문자 취소됐어요. 좀 다시 좀 등록시켜 주세요라는 현상이 일어나죠. 오히려 그 팬덤들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요새 많습니다. 프로그램 많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단순히 구시대적인 발상인 포인트를 축적시켜주는 그 행위는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냐면 포인트 스스로 모으라고 갑니까? 아니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팬덤을 가입시키면 그러면 제일 잘 나가는 시스템을 공부하세요. 쿠팡, 와우를 하면 무료 배달시켜주겠다도 팬덤을 만든 거죠. 배민클럽을 하면 무료. 그럼 우리도 예를 들어 홀에서 그 다음에 자사앱에서 왓더버거를 또는 어떠한 가게를 가입하면 뭐 매주 쿠폰을 뭐 2,000원씩 발급해준다. 그런 고객층에 나뉜 팬덤을 만들어서 계속 정보도 받게 하고 그 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게 팬덤 마케팅입니다. 2026년도부터는 팬덤 마케팅과 판촉 마케팅의 다각화. 이제는 TV 안 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의 지방 방송들을 활용해서 펼치고 그 다음에 제2의 판매처 를 만들고 자동화를 해서 생산 능력을 올리면서 기본기, 고객이 구매를 다각화하게끔 하는 것이 1, 2, 3, 4, 5가 핵심 전략이에요. 26년도는. 네. 이렇게 하면 26년도 망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성장할걸요? 왜냐? 다른 곳들보다 차별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자동화라고 한 겁니다. 왜냐면 내년은 인건비 상승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환율이 1,466원대예요. 네. 주가 지금 다 떨어졌죠. 지금 11월 18일 촬영입니다. 비트코인 다 떨어졌죠. 네. 인건비 지금 이제 상승되겠죠. 추가적으로 내년에 뭐 지방선거로 인해서 이제 민생 자금만 한 번 더 풀리면은 뭐 지방선거 결과 나오면 이제부터는 뭐죠? 경기가 완전 살아나지 않는 한은 내수시장은 박살날 수 있다. 그러면은 경기가 좋아지면은 뭔가 살아나겠다. 그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하는 것들은 경기로 인해서 잘 되고 경기로 인해서 망합니다. 그 경기가 잘 되면 더 잘 되게 해야죠. 망했을 때도 잘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고객이 한 메뉴도 다양하게 구매 선택폭을 늘려라. 2번 생산 피로도 줄여라. 세 번째 제2의 판매처를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맘스터치, 맘스피자. 맘스터치가 1,900개입니다. 1,900개인데 지금 공정이나 이런 데 올라갔습니까? 지금 프랭크버거, 그 다음에 교촌치킨, 공정이 올라가지고 소송 막 걸고 하지. 왜 그렇습니까? 점주들이 수익이 떨어져서요. 그래요. 그리고 뭔가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맘스터치 1,900개인데 있습니까? 아니, 못 본 것 같아요. 맘스터치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밑에 보면은 치킨류들도 주력이고 지금 이제 맘스피자도 하죠. 네. 다각화하죠. 그것들에 대해서 점주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장사가 좀 안 되더라도 계속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이 봤을 때 다채롭거든요. 네. 닭강정 먹으면 이제 닭강정 집이 없죠. 거의 맘스터치가 거의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제2의 판매 마케팅의 바이럴, 그 다음에 이것 또한 고객 커스터마이징이에요. SBS, KBS, CBS 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보고 있는 곳에 다각화로 보내라. 팬덤 마케팅. 그 사람들이 한번 시켜먹은 것들에서 그 고객을 소중하게 정보를 받고 더 이롭게 혜택을 지금 이제 배달과 홀이 있으면 홀에 대한 것들을 줘서 홀에 대한 나의 마진율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홀로 도우면 판매처가 더 늘어나잖아요. 네. 요 5가지만 하십시오. 근데 저 5가지가 다 연관되어 있네요, 서로. 모든 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하나부터요. 이거부터 하세요. 그다음 이거 하고요. 1번, 2번, 5번, 4번, 3번 하면 돼요. 1, 2, 5, 4, 3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깨알 홍보를 하자면 자동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스나 이런 구매 다각화가 들어가고 판촉행위가 들어가고 내년에 또 4월, 5월에 샐러드가 들어가고 샐러드가 들어가면서 제2 브랜드가 형성되고 그러면 저는 안착화될 거라고 폐업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또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제가 말했죠. 항상 말합니다. 뭔가 준비를 하고 있어라. 6개월 뒤를 준비를 하라. 하지 않으면 내가 더 도태될 것이다. 네. 제가 말했죠. 네. 6개월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저는 6개월 전에 분명히 이거 보시는 분들에게 배달비를 음식 가격에 녹여라. 그때 무료 배달이 다 안착화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배민 할 건지 안 할 건지 나뉘어지고 나는 안 할래. 객단가 2만 원 높여. 그 행위였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안 한 사람들 다 나자빠졌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죠? 6개월 전에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위를 점했다. 그럼 이제는 뭐죠? 이것들로 인해서 무료 배달을 활성화시키고 1인 메뉴를 활성화시키고 오프라인은 팬덤층과 추가적인 판촉 행위로 활성화시켜라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